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가 왜 점점 좆같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메인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작권 신고 공격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 물론 게임 영상도 엄밀히 따지면 게임 회사의 지적 소유물이니까 저작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저작권 신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유령 회사라면요.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저작권 신고 시스템이 게임 영상 자체에 적용되는 거라면 게임 트레일러 번역 채널들, 게임 영상을 올리는 모든 채널들엔 경고가 적용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과연 모든 채널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까요?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겪은 유튜브의 문제점들은 크게 분류하자면 4가지 정도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저작권 신고 시스템, 고질적인 영상 문제, 특히 인코딩 이슈, 3번째, 있으나 마나한 크리에이터 지원, 4번째, 고의적인 한국어 사용자 차별, 즉 특정 언어권 사용자 차별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저작권 신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메인 채널에 노멘트 게임 플레이 영상과 게임 공략 팁, 게임 트레일러, 벤치마크 영상 등등을 주로 올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작권 신고를 받게 됐죠. 제가 처음에 저작권 신고를 받았던 영상은 단순 게임 트레일러에 한글 자막을 달아놨던 그것도 비수익 창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저작권 사냥꾼을 고용해서 제 채널에 직접적으로 저작권 경고를 먹인 건데요. 여기서 저작권 사냥꾼지 뭔지를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하는 사람들을 저작권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튜브 저작권 사냥꾼 이슈가 좀 많았어요. 작은 채널인데 그 채널에 저작권 이슈로 신고를 때려서 예를 들어 몇천만 원씩 뜯어간다든가. 근데 작은 채널이 그때 또 패소하기까지 해서 더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유튜브가 이런 저작권 사냥꾼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스템에 허점이 되게 많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왜냐면 제가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저작권 위반 경고가 들어왔을 때 2가지 옵션을 줘요. 먼저 신고자에게 문의하는 것, 그리고 반론 통지 제출인데요. 2번째 옵션인 반론 통지 제출은 반론 통지를 제출해도 보통은 칼같이 거부를 합니다. 신고자 선택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메일 주소 혹은 연락처가 나타나는데요. 말 그대로 신고자와 1대1 컨택을 하고 너희 둘이서 직접 이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놔두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작권의 연락처를 보시죠. 이 저작권 사냥꾼의 보통 정상적인 업체라면 아무리 작은 업체라도 기업용 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뭐뭐 골뱅이 회사 주소 닷컴, 회사 이름 닷컴 이런 거요. 근데 회사 이름도 아니고 일반 지메일 주소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업체명은 앞에 주식회사란 명칭까지 붙어있는데 과연 실제로 있는 회사일까요 이게? 제가 이 회사명을 구글에 바로 검색해봤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이미 휴업 혹은 폐업한 회사로 나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곳에도 나오지가 않고 주식회사라면서 전자정보 공시 시스템이나 신용분석 시스템 그 어떤 곳에서도 이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0건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회사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과거 업체를 운영했던 전력이 있거나 한 일반 개인 혹은 누군가가 이 업체 이름을 걸고 법인 이름을 가짜로 내걸고 저작권 사냥꾼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 게임 회사는 그 사람 혹은 개인을 통해서 저작권 신고에 대행을 맡긴 거고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의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지메일 주소로 신고를 하는데도 채널 경고를 칼같이 먹여주는 유튜브.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엔 2번째, 고질적인 영상 인코딩 문제로 넘어가죠.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2번, 3번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러를 겪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였습니다. 히트맨 앱솔루션,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그리고 GTA5였습니다. 사실 이 3가지 영상들의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에서 주로 인코딩 에러가 나타나긴 했는데 거의 모든 영상들이 사실 이 에러에 해당이 다 되고 4K 영상 에러는 2017년 이후로 제가 올린 거의 모든 4K 영상에서 이 에러와 이슈가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 저는 영상 컷 편집을 하고 인코딩을 할 때 동일한 방법, 동일한 코덱 항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라우툼 영상 중 어떤 거는 1080p 60프레임으로 제가 맨 처음 녹화했던 대로 정상 재생이 잘 돼요. 근데 어떤 건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이렇게 30프레임으로만 뜹니다. 제가 30프레임으로 인코딩을 한 적도 없고 분명히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코덱을 사용해서 다 인코딩을 했기에 당연히 1080p 60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영상들만 30프레임으로 프레임이 반토막 나 있어요. 심지어 여기 히트맨 앱솔루션 영상은 제가 1080p로 정상 인코딩된 걸 확인하고, 영상을 다 정상 인코딩된 걸 확인하고 비공개해서 공개 상태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720p로 갑자기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채널 재생 목록에 이 사실을 고지까지 얘기했습니까? 이미 올린 지 한 3, 4년은 더 된 영상이 갑자기 화질이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거죠. GTA5 영상들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심했던 게, 정상적인 유튜브 비디오라면 화질 선택 옵션이 모바일이건 PC건 동일하게 144p에서부터 1080p까지 다 제대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디오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버려요. 화질 선택 옵션 자체가 몇 개 아예 날라가 버려요. 심지어 이것들도 제가 정상 인코딩하고 업로드한 후에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걸 확인하고 공개로 전환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올린 지 몇 년 지나서 갑자기 화질 선택 옵션이 사라진 겁니다. 몇 년이나 지났기에 이제 제게 원본 파일도 없고, 따라서 오류 생겼다고 재업로드한 식으로 영상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한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구글에서 유튜브 4K 비디오 only 1080p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시다시피 에러를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에러와 이슈 자체를 겪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러를 겪고 있고, 보시다시피 여기 어떤 사람도 글을 올렸네요. 4K video uploaded on YouTube turn out to be only 1080p now. 계속 1080p로만 나오고 4K 비디오로 분명 내가 올렸는데 이게 1080p에 불과하다, 나오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올린 비디오를 보면 결국 이분은 4K 비디오로 업로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튜브에는 이제 1080p로만 공개를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요. 영상 인코딩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인코딩 서버에서 4K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4K로 인코딩을 안 시키고 1080p까지만 인코딩을 시킨 채로 인코딩 에러가 일어난 그대로 이 영상이 공개된 거죠.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4K 영상 인코딩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이 영상은 보시다시피 2016년 영상이에요. 올린 지가 4년이 더 됐어요. 아직까지 인코딩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건 지금까지 그냥 네가 미루어 짐작한 거 아니냐, 다들 그냥 네 뇌피셜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얼마나 성의 없이 대충 굴고 있는지를 직접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쪽과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아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메일을 한두 통도 아니에요. 거의 100통을 보냈습니다. 거의 100통을 보냈어요. 같은 유튜브 에러로 100통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슈 처리가 안 됐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거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근본적인 오류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플레이리스트에 오류가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영상의 그 주소 URL을 캡처해서 하나하나 다 따서 보냈어요. 뭐가 오류 있는지까지 다 내용 캡처해서. 근데 얘네 답변 내용 보세요. 답변이 뭐 제대로 온 게 없어요, 얘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세요. 그냥 복부 답변이에요. 그냥 성의 없는 복부 답변만 계속 오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웃긴 거는 제가 예전에 모드 게임 트레일러를 올렸을 때 제 영상이 차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더 웃긴 건 같은 소스를 사용한 거대 채널 영상은 멀쩡했어요. 심지어 광고까지 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큰 채널 작은 채널 똑같이 본인들 말대로 만약 크리에이터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큰 채널이든 작은 채널이든 동일한 컨텐츠를 올린 채널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이 내려져야 정상입니다. 그 둘 다 만약 그 영상이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면요. 근데 큰 채널엔 보시다시피 광고까지 붙고 있고, 작은 채널은 아예 영상이 차단됐다? 이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심지어 예전엔 제가 GTA 영상이 차단된 적이 있었는데, 왜 차단됐냐면 무슨 아랍방송국에서 차단 요청을 했는데 그게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품질이 사라지질 않나, 영상이 다운그레이드 되질 않나.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아예 영상의 정보까지, 영상 재생 정보까지 제대로 캡처해서 보냈는데도 얘네는 그 에러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에러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제가 영상을 새로 올렸어요. 제가 여기 메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1초만 잘라서 다시 올렸는데 또 이건 정상적으로 인코딩이 잘 됐어요. 제가 솔직히 4K 영상 올리면서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게,
제가 4K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명한 화질을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4K로 올리는 거거든요. 번거롭지만. 근데 인코딩 에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인코딩 에러가 적당히 일어나야지 이게 거의 4K 영상 올릴 때마다 거의 한두 번씩은 꼭 이런 에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유 없이 이런 에러가 일어나요. 어떤 4K 영상은 한 7, 8분짜리인데도 인코딩 시간이 뭐 한 이틀은 더 걸리고, 어떤 거는 1시간짜리를 올렸는데도 다음날 반나절 지나면 제대로 재생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인코딩이 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요. 완전 제멋대로 들쭉날쭉하고, 어떤 건 인코딩이 방금 올린 다른 외국 유저처럼 영구히 되지도 않고 720p나 1080p에서 변환이 아예 멈추고 그대로 있는다든가 하는 영상도 부지기수고, 제가 올린 것들 중에 에러 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아니 도대체 유튜브 에러 때문에 사용자가 이런 불편함을 언제까지 감수하면서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계속 말했어요. 본사에 피드백 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걸 보면 나만 겪는 이슈가 아닐 거다. 분명히 본사에 오류점검 요청을 넣어라. 심지어 얘네 근데 보세요. 답변 보세요. 복부 답변 계속 오죠? 또 완벽히 영상 인코딩 되기 전까지는 대략 24에서 72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유튜브 FAQ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Q&A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복붙으로 보냈어요, 답변을. 이걸 답변이란답시고 보낸 겁니다. 며칠 만에. 이걸 답변이라고 보낸 건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에러가 몇 년째 고질적으로 수십 번 발생하고, 이게 저만 겪는 에러가 아닌데도 우린 아무튼 이유도 모르겠고 해결도 안 돼요 라고요? 이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짜 얘네는 좀 미친 겁니다, 진짜. 정말 배짱 장사예요, 이건. 배짱 장사도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의적인 한국어 사용자 차별, 즉 특정 언어 사용자 차별. 유튜브에서 K-POP 뮤비를 자주 보고 음악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K-POP이 글로벌화되면서 웬만한 K-POP 가수 채널들의 영상에는 영어 및 외국어 자막도 많이 붙고, 한국어 댓글, 한국 사람 댓글보다 외국 사람들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걸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 있어요? 한 댓글들이 가끔 배달 먹잖아요. 뭐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댓글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어 댓글이 노출이 안 되는 게 사실 유튜브가 의도한 거라면요. 그것도 유튜브가 고의적으로 한국어 사용자들이 댓글을 안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요. 영국 남자 채널에서 이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 남자분들 채널에 되게 감사한 게, 그 대형 채널에서 이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면 저와 같은 작은 채널들 입장에선, 그리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에러를 겪을 가능성이 더 줄어들 테니까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보세요. 대형 채널에서 유튜브에 직접 컨택을 하니까 대놓고 그거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국어 댓글 안 나타나요. 여기서 deliberate 라는 단어로 바로 얘기했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고 있어. 외국어 댓글을 좀 더 많이 올려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 이 채널의 구독에 뭐 영향을 주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썰라. 이게 뭔 개씹소리인가요, 이게? 제 채널에 최근 자주 방문한 분이라면 제 컨텐츠를 최근에 누군가 훔쳐갔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는 정작 잡아야 할 카피 영상의 저질 컨텐츠, 남의 컨텐츠 카피 본 채널들은 하나도 못 잡고 안 잡으면서 엉뚱한 것만 건드리고 있어요. 이런 유튜브의 저질 시스템에 좀 분노가 치미네요, 이젠. 저작권 강화를 빌미로 똑같은 콘텐츠를 게시해도 대형 유튜브 채널은 버젓이 놔두고 소형 채널들만 잡아 족치는 것도 모자라서 저질 유튜브들은 아무리 신고를 많이 먹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내려라 했고 싫어요 비추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삭제 조치는커녕 노출이 아주 잘 될 뿐더러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다는 유튜브의 말은 이미 공연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나중에 유튜브보다 훨씬 좋은 시청 환경, 보다 나은 크리에이터 지원과 수익성을 약속하는 채널이 출연했을 때 유튜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면 몰락뿐일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무리 글로벌 플랫폼이고 구글 알파벳이라는 든든한 모회사를 두고 있고 동영상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다 손 쳐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유튜브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땅을 치며 후회하거나, 아니면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놓거나. 앞으로 유튜브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최 사장이었습니다.